지하철에서 할머니와 싸우는 학생, 욕설 섞인 다툼이 이어집니다. 학생은 할머니의 목까지 졸랐고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에서 지내도록 하는 보호처분이 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촉법소년들에 대한 가벼운 처분이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촉법소년들이 보호처분으로 쉽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린 10대 남학생은 미자여서 콩밥 못 먹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면허 뺑소니로 사람을 죽인 8명의 중학생들은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범죄 행위를 자랑하는 듯한 글도 올리며 처벌이 아이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촉법소년을 없애야 한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딸을 집단 성폭행한 미성년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20만 명,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엔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촉법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 강화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2살, 1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10년, 20년 후 나의 미래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비행을 저지르는 건 아니라며 형사처벌 강화가 어린아이들에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소년법, 교화와 보호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범죄가 대수롭지 않은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촉법소년 폐지를 외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겁니다. 법의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강력범죄의 해답은 뭐가 있을지 이 답을 찾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시사상식만 쏙쏙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